안녕하세요. 빅버드 게임이론입니다. 수원이 리그 34라운드에서 안양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오며 올 시즌 지지대 더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6위로 돌아옴과 동시에 1위 안양과의 승점 차도 6점으로 좁혀졌는데요. 어느 때보다 중요했던 라이벌 매치에서 변성환 감독이 어떻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 강현무 활용법, 수원의 공격 패턴, 적중한 교체 전술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변성환 감독이 준비한 전략의 핵심은 강현무기였습니다. 수원은 이전 6경기에서 모두 선제골을 먹히며 끌려가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따라서 이날은 전반부터 수비 밸런스를 지키며 강하게 압박하지 않고 라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양 빌드업의 핵심인 원볼란치 리영직을 완전히 묶었는데요. 이 역할을 강현무기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수비 시 4-4-2 대형에서 압박이 서투른 뮬리치와 함께 투톱을 이룬 강현무의 역할은 경기 내내 안양의 원볼란치 리영직을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강현묵은 이렇게 리영직을 향하는 패스길을 막다가 볼이 반대쪽으로 향하자 빠르게 다시 리영직을 따라가며 중앙으로의 패스길을 막는 모습이죠. 수원은 4-4-2 대형이지만 강현묵과 뮬리치가 약간의 높이 차이를 가져가며 뮬리치가 조금 더 위에서 센터백들을 압박할 때 강현묵은 원볼란치 리영직을 마크하는 사실상 4-4-1-1 대형을 형성하며 수비적인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리영직은 볼을 잡고 전진하거나 긴 패스를 통해 공격을 이끄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지금도 혼전 상황에서 볼이 리영직에게 향하자 리영직은 한 번의 볼을 전방으로 연결하며 순식간에 안양이 수원의 최종 수비 라인으로 전진하며 기회를 만드는 모습이죠.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안양의 센터백들이 볼을 잡을 때마다 강현묵은 리영직을 가로막으며 안양의 빌드업이 답답해졌죠. 이렇게 이날 강현묵은 수비 상황에서는 리영직을 묶어놓고 공격 상황에서는 메잘라로서 공격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강현묵이 리영직을 잘 차단하자 자연스레 안양의 빌드업 시 미드필더 최규현의 비중이 커졌는데요. 리영직이 막히자 미드필더 최규현이 센터백 라인으로 내려오는데 수원의 우측 윙 파울리뇨는 중앙 공간의 지역 방어와 안양의 좌측 풀백 김동진을 모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최규현을 따라 전진할 수 없고 결국 최규현이 빈 공간에서 볼을 잡을 수 있게 되죠. 다만 최규현이 내려온 탓에 안양은 중앙에서의 공격 숫자가 줄어 수원의 투미드를 상대로 수적 우위를 형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수원의 양용모처럼 안양의 김다솔 키퍼가 전진해 센터백들과 3백을 세우고 좌측 센터백 박종현이 최규현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중앙으로 이동한 양쪽 윙 야고와 문성우 그리고 최규현이 중앙에서 수원의 투미드를 상대로 수적 우위를 형성할 수 있었을 텐데 안양은 김다솔 키퍼를 전진시켜 빌드업에 가담시키지 않았죠. 반면 수원은 박지민과 달리 발밑이 좋은 양영모가 선발로 나오자 골키퍼가 센터백 사이로 전진해 3백을 만드는 빌드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같으면 지금 상황에서 센터백 장석환이 아니라 풀백 이기재가 볼을 잡았겠지만 양영모가 센터백 자리로 이동한 덕분에 센터백 장석환이 볼을 끌고 전진할 수 있고 이기재도 높은 위치에 머무르며 숫자 싸움에 유리해진 모습이죠. 현대 축구에서 전 세계에 내로를 하는 클럽들이 골키퍼를 공격의 시작점으로 인식하고 발밑이 좋은 키퍼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변성환 감독에게는 낮게 내려앉은 수비를 뚫기 위해 자주 활용하는 패턴이 있는데요. 이날도 수원은 내려앉은 안양의 수비 대형을 상대로 이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센터백이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풀백은 항상 센터백보다 몇 걸음 더 측면에 위치합니다. 이때 윙어가 상대 풀백을 끌고 오고 풀백이 측면에서 침투하는데 이때 센터백이 정확하게 침투 패스를 넣어준다면 한 번의 패스로 위협적인 공격을 만들 수 있죠. 지금은 장석환이 볼을 잡을 때 좌측 윙 마일랏이 안양의 우측 풀백 이태일을 끌고 이때 이기재가 측면에서 침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장석환이 과감하게 패스하지 않고 접으며 기회가 무산되죠. 지금은 홍원진이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 측면에서 볼을 받는데 마찬가지로 이시영은 홍원진보다 조금 더 측면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홍원진이 침투한 이시영에게 정확하게 연결해주며 수원이 위협적인 찬스를 맞이하죠. 이렇게 수원은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며 소극적으로 경기에 임하면서도 준비된 패턴으로 득점을 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양은 수비 시 한쪽 윙어를 내려 일시적으로 5백을 형성했는데 우측 윙 야고는 좌측 윙 문성우보다 수비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김상준이 볼을 잡을 때 마일랏이 우측 풀백 이태일을 끌고 이기재가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데 5백 체제에서 이기재를 마크해야 하는 야고는 이기재를 완전히 놓칩니다. 하지만 김상준의 패스가 살짝 길어 이기재가 받지 못하며 좋은 기회가 무산되고 말죠. 이외에도 수원은 전반전 좋은 찬스로 연결될 만한 상황이 많았지만 대부분 뮬리치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며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현모가 정확하게 롱킥을 띄워주는데 뮬리치의 패스 미스로 인해 소유권을 헌납합니다.
지금은 뮬리치가 공중볼 경합에 나섰는데 부정확한 헤더로 역시 기회가 무산되죠. 뮬리치는 볼이 연결됐을 때 빠르게 연계하는 능력이 김현보다 떨어지는데요. 이로 인해 볼이 뮬리치에게 갈 때마다 공격의 흐름이 끊기고 소유권을 헌납하고 말았죠. 지금은 양현모가 우측 센터백 한호강에게 패스하는데요. 우측 풀백 이시영이 전진하며 안양의 좌측 윙 문성우를 끌고 갑니다. 덕분에 측면에 빈 공간이 생긴 한호강은 영리하게 전진하다가 미드필더 리영직과 한가람 사이 간격의 뮬리치를 보고 전진 패스를 넣어주는데요. 이때 강현묵의 움직임을 보면 대각선으로 달려나가며 자신을 따라오는 리영직을 중앙에서 측면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중앙의 뮬리치에게 패스기를 확보해주고 뮬리치의 원터치 패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달려나가죠. 하지만 센터백 박종현도 이를 확인하고 뮬리치를 막기 위해 달려나가는데 정작 뮬리치는 한호강의 전진 패스를 예상하지 못했는지 볼을 받으려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호강이 정확하게 패스하지만 뮬리치가 미드필더 한가람과 박종현보다 한참 늦으며 달려나가는 강현묵에게 연결하지 못하고 수원이 소유권을 넘겨주죠. 또한 뮬리치는 파울리뇨와 콤비 플레이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안에 못다는 파울리뇨가 볼을 잡을 때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몸싸움으로 버틴 뒤 더 뛰어난 연계 능력을 활용하여 침투 패스를 넣어준 덕분에 파울리뇨가 역습 상황에서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세밀한 연계보다는 침투에 익숙한 뮬리치는 파울리뇨가 볼을 잡을 때 지금처럼 본인이 직접 침투합니다. 이 탓에 파울리뇨가 뮬리치에게 패스하지만 수원이 소유권을 헌납하죠. 이날 수원이 평소보다 라인을 내렸기 때문에 파울리뇨를 활용한 역습이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뮬리치와 파울리뇨의 합이 전혀 맞지 않으며 파울리뇨를 활용한 날카로운 역습을 한 차례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전반전에 제대로 된 공격을 거의 만들지 못한 변성환 감독은 후반 중반부터 교체 카드를 투입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합니다. 먼저 안양은 후반전이 시작되자 두 가지 전술 변화를 가져갑니다. 먼저 전반전보다 라인을 올려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센터백 김영찬 대신 에이스 마테우스를 투입하며 리영직을 왼쪽 센터백으로 내리고 마테우스와 니콜라스의 투톱을 형성합니다. 이로써 경기 내내 원볼란치 리영직을 따라가던 강현묵의 역할은 일단 마무리되었죠. 리영직이 센터백 자리로 내려가자 강현묵은 뮬리치와 하프라인 부근에서 1차 압박 라인을 형성하는데요. 이때 미드필더 한가람이 순간적으로 리영직이 있던 자리로 내려와 볼을 받고 공격 방향으로 향해 뒤로 돌아 포켓 공간으로 내려온 니콜라스에게 패스합니다. 그리고 니콜라스가 측면으로 볼을 연결하며 안양이 좋은 찬스를 만들죠. 이 장면 이후 강현묵은 리영직을 마크하던 것처럼 미드필더 한가람을 마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반 30분 변성환 감독은 뮬리치 대신 김현을 투입하며 공수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합니다. 왼쪽 센터백 리영직이 볼을 잡을 때는 김현이 전진하고 강현묵이 한가람을 마크하고 오른쪽 센터백 박종현이 볼을 잡을 때는 강현묵이 전진하고 김현이 한가람을 마크하는데요. 이전까지는 누가 볼을 잡든 강현묵이 홀로 원볼란치 리영직을 마크했는데 강현묵의 체력이 떨어질 시점에 뮬리치를 빼고 압박 능력이 좋은 김현을 투입하며 강현묵의 압박 부담을 줄여준 모습이죠. 경기 내내 드리블이 읽히며 답답한 모습을 보여준 마일라 대신 박승수를 투입하며 위협적인 드리블과 날카로운 킥으로 수원이 안양 수비진을 흔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변성환 감독은 김상준을 빼고 보다 공격적인 성향을 두루 갖춘 피터를 투입하는데요. 이 교체 투입 역시 곧바로 효과를 드러냅니다. 혼전 상황에서 강현묵이 끝까지 따라가 볼을 되찾아오고 피터가 소유권을 지키며 전진하다가 측면에 박승수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박승수의 땅볼 패스를 피터가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하며 수원이 득점에 성공하죠. 이렇게 강현묵과 피터의 활동량과 박승수의 센스가 빛을 발하며 수원이 6경기 연속 선제 실점의 악몽을 끊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뮬리치 대신 투입된 김현은 역시 뛰어난 연계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한호강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김현이 미드필더 사이 간격으로 내려와 패스를 받고 원터치로 이시영에게 돌려주며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시영의 컷백을 강현묵이 슈팅으로 연결하며 골대를 강타합니다. 이후 안양이 볼 소유권을 가져갔는데 홍원진이 빠른 역압박으로 볼을 되찾아오며 수원이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갖게 되죠. 변성환 감독이 자주 이야기하는 주도적인 경기, 볼을 빼앗기면 곧바로 되찾아오는 플레이가 모두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이 되자 변성환 감독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완수한 강현묵을 빼고 조윤성을 투입하며 5백 체제로 전환하며 리드를 지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후반 막판까지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며 수원이 라이벌 안양을 상대로 또다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죠. 이제 정규 시즌까지 수원에게는 4경기가 남아있는데요. 안양을 잡으며 희망을 되살린 수원이 남은 경기에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승격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